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강 후약, 특히 코스닥 다시 한번 전강 후약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 854포인트, 0.17%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 수가 현 시점 1.5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급등하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았었죠. 그렇죠? 음봉으로 나타났었고 오늘 아침에 시가 0.79%, 고가 1.12%, 즉 1% 넘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상승폭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올라갔고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종목장 현상이죠. 종목장 상황입니다. 자, 그전엔 테슬라 큰 폭으로 지금 왔다 갔다 했었고 어제는 메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고 오늘은 어떻죠? 시간 외에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즉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해요. 또 IBM도 그리고 뭐 랩리서치도 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크로가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수는 하방 혹은 잘 해줘봐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 시간이 필요한, 즉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종목별로 실적별 차별화, 테슬라, 메타, IBM,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별 차별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기기, 인프라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이 결국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 즉 꾸준히 말씀드렸죠. 즉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이제 소위 나가리 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숫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꾸준히 말씀드렸고 AI 트렌드도 타고 있고 이쪽 중심으로만 지금 현재 시장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따라가면 뒤통수 맞는 것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빠질 때 사면 돼요.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는 퐁당퐁당장이잖아요. 빠질 때 사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 그죠? 어떻죠? 빠질 때 오늘 4% 올라가죠. 그럼 일정 부분 또 팔면 돼요. 그리고 또 빠질 때 사면 됩니다. 퐁당퐁당해요 지금 장은. 자, 정확하게 그러한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하이브 3.3% 역대급 기자회견이었고 저도 2시간 반 동안 다 봤거든요. 그리고 말을 멈추지 않게 하는 모자, 그 LA 다저스 모자 있잖아요, 볼게. 그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이게 박찬호 선수와 오버랩이 되면서 박찬호 미니즌 그리고 박찬윤 이런 식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이건 꼭 사야 돼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역대급 경험이었습니다. 역대급 기자회견이었고 기자회견은 민진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시장 반응은 정말 놀라웠죠. 갭으로서 빠졌고 하이브 이미지 실추 뭐 에스파 밟을 수 있죠. 부터 해가지고 온갖 말은 다 나왔습니다. 갭으로 하락했고 오늘 한 3.5% 빠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길게 보면 이 또한 해프닝으로서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했었던 미니진, 하이브와 뭐 갈라서기, 뭐 이에 따른 현실화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비나 이런 부분, 그리고 뭐 팬미팅이나 이쪽이 밀린다든지 하는 이런 우려는 약간 수면 아래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저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BTS 진이 제대를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제대를 하겠죠. 그리고 내년 6월 정도 되면 이제 BTS 완전체 생각을 하면 내년 6월부터 이제 내년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빠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특히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미진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 고점에서 한 15% 정도 이상 이렇게 밀린다. 그럼 땡큐 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4분기까지 4분기라 해봐야 올해 10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부터 지금 고점 대비 한 10%, 20% 정도 밀린다. 한 15% 정도로 볼게요. 그럼 그때서부터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멀티 레이블의 독립전제 쉽지 않다는 거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느꼈거든요. 일단은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지금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지 실추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사가지고 나중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셔야 될 때 그때 팔아가는 형태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월 임박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오늘 추가적으로 좀 튀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장도 보면 수급 종목들이 많이 튀었거든요. HLB도 그렇고 엔캠도 그렇고요.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또 가장 신경 쓰이는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 4.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면 때려야 됩니다. 올라가면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테마 그죠? 어제는 뭐 소금 테마까지도 올라왔었고 테마나 종목들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래대금 보시면 코스닥 14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7점, 8점 이러고 있죠. 위축이 돼 있어요. 이게 10조 넘어가기 전까지는 수급상으로 어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한 3일 연속이라도 10조 넘어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10년물 4.7%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죠. 그런 가운데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인 가운데 전강 후에 양상 나와버리고 그럼 코스피가 왜 상대적으로 강하냐? 이제 5월 임박했기 때문에 또 관련된 밸류업 이런 자율적인 뭐 밸류업 관련된 이런 그 어느 정도 이제 발표 이런 부분 자체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 이에 따른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세제 지원 관련된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왔었잖아요. 세제 지원과 그리고 분리과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왔었고 즉 저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세액 지원 뭐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 분리과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 이런 금융주 오늘 자동차는 쉬어가지만 밸류업 종목 중심으로 좀 일부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같이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 외딴에서는 크게 의미를 찾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종목장이야. 양매수, 차익 비차익 들어오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들어왔지만 하루 만에 다 나갔죠. 퐁당퐁당이고 오늘 외인들 중심으로 비차익, 매도, 코스닥,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보시게 되면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그쵸? 올라오는데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올라오면 오히려 좀 팔고 떨어지면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금융주는 기관들의 영역이죠. 좀 패스하고 전자 닉스는 긍정적으로 계속 체크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쪽 빠질 때 사면 된다. 코스닥 보더라도 에코프로 어제 이와 관련돼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액분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좀 2% 정도 빠지는 모습. 왜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한 20일 동안에 에코프로 PM은 그 자리던지 오히려 빠졌더라. 그러면 유동성 효과 감안해서 아침에 갭으로 떴지만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흔들리고요. HLB 마이너스 5%. 근데 5월달 또 임박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빠지면 일부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손을 안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HLB, 엔캠, 신성 델타테크 마찬가지죠. 장 빠질 때 막 올라왔었던 종목들. HLB 빠지니까 생명과학 같이 빠지고 이오테크닉스 5.7%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오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갈 때 좀 일부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죠? 이제는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또 넘어선 좀 확인하고 넘어선 이후에 또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맞게끔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맞고 또 떨어지면 이제 팔아야죠. 자,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쭉 종목들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래도 어제 좀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컨디션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여기 보이셔가지고 약 먹고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어, 계절이 변하고 그러한 가운데 꽃가루 날리고 그러면서 비염 요즘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날이 좋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가족과 함께 좀 가까운 곳에 좀 여행이라도 아니면 나들이라도 가시면서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저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기운 내서 좋은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